시편 7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며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할 터인데, 3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들이라. 누구에게? 누가? 우리 조상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 우리가 그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12사도 중에서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지난번에 했죠? 세리. 세금을 받는 사람. 세리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비유를 들으셨다.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창건 때부터 숨겨졌던 거 뭐냐? 그게 왕국이라는 거, 천국.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해온 것들을,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창건 때부터 숨겨져 왔던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잖아.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하심으로 율법도 주셨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구약시대 때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전쟁들이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율법자들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벌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 좀 드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하잖아요. 징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징벌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을 때 책망을 한 거예요. 채찍을 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핑계 삼어 자기 부모들한테 불효하고, 또 남의 걸 착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채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살았잖아. 식민지가 돼갖고. 그렇게 갖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벨론의 패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패망한 때가 3번에 걸쳐서 패망을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가 600년경에 그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나보플라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나보풀리라는 사람이 6년 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누구?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그 왕위에 올라요. 그를 통해서 또 그 전쟁을 일으켜 갖고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을 일으켜요. 1차 전쟁. 1차 전쟁 때 그래가지고 많은 포로들을 또 잡아가요. 그 3차 전쟁이 또 일어나요.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 BC 586년에 3차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문을 닫게 돼버려요. 그때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 때 누가 잡혀갔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어봤죠? 다니엘서 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에 다니엘 66년에 그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전쟁 때 누가 끌려가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갑니다. 그 2차 전쟁 때는 누가 끌려갑니까? 2차 전쟁 때는 여러분들 그 에스더 읽어봤죠? 성경 구약시대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 여왕과 모르드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왕족이란 말이야. 왕족. 2차 전쟁 때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BC 597년경에 그 2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누가 끌려간다? 왕가에. 그때 당시에 눈이 빠져서 아들딸들 다 죽이고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자식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데 왕족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게 누구냐? 2차 전쟁 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끌려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 왕을 꼬셔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와 함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만을 저기에서 죽게 돼요. 그게 에스더서 그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3차 전쟁 때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3차 전쟁 때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여호야김의 삼촌과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그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이 막 일어나갖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에 그때 포위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구약시대 때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BC 586년. 그때 완전히 망한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걸 왜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때 이런 대언자들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책망한 게 뭐예요?
로마에 또 속국에서 붙여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1948년 5월 달에 건국을 하잖아요.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국들이 나와 있어요. 제국들이 나와 있어요. 그 제국이 뭐예요? 거기서 다니엘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금. 그게 바로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저기 다니엘이 그때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 왕에 대해서. 왕이 7년 동안 산에서 짐승처럼 산다고 해서 짐승처럼. 그 예언.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 제가 메대와 페르시아가 뭐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벨사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중에 이제 마지막 왕을 얘기하는 거.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 대신들과 함께 그 다음에 왕가의 뭐 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그날 밤에 술을 마시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차 전쟁 때죠. 그게 1차 2차 때 그 1차 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때 성전을 파괴시키고요. 성전에 있던 그 잔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잔들. 그거를 그때 약탈을 많이 해갔어요. 그거를 약탈을 해다가 바벨론 왕궁의 그 창고에다 넣어놨었어요.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벨사살 왕이. 그냥 거기에다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술을 따라 딱 먹는데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사람의 손이 나와서 글을 썼잖아요. 뭐 멜리 뭐라 하면서 그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 벨사살 왕이 혼비백산이 돼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밤에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냐? 그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가고 막 벽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냥 겁이 나니까 막 그 예언가들을 불러와요. 불러다가 저 손이 뭔지, 저 글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70년 전에 다니엘이 그때 몇 살 때 끌려갔죠? 바벨론에? 12살에서 15살 때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지금 한 90살 된 거예요. 그때에 봤던 그 벨사살 왕의 아마도 어머님이나 누구였을 거예요. 옛날 왕비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메닥과 아벤노고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너희 그 선친들의 예언을 해준 적이 있다. 이러한 응?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언을 해석을 해달라거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무슨 말을 해주냐면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런 예언을 해. 그래서 진짜 죽어요. 그때 죽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은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예요. 이게 누구냐? 이 나라가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면 누구예요 또? 고레스 왕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유대인들을 1차 귀환, 2차 교환,
3차 귀환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차 귀환을 시켰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게 바로 이때 벨사살 왕이 고레스라는 그 왕과 페르시아 왕이죠. 메대의 왕, 그러니까 메대의 왕,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는 그 연합군인데, 그 고레스의 조카라고도 해요. 조카가 메대의 왕이었던 거니까. 자기 조카가 쳐들어갖고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나라를 제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은이라는 거, 은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놋이로 상징있는 나라. 이 나라가 뭐냐, 놋이라고 상징있는 나라. 그리스 있죠. 그리스의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리스에서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거야. 그래갖고 장군이 막 뛰어온 거야. 막 숨을 안 쉬고 막 허벌떡허벌떡 뛰어온 거야. 근데 뛰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2시간이 된 거야. 2시간. 그냥 지쳐갖고 와가지고 승전보를 전해주면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40km잖아요. 40km. 마라톤이 그래서 40km인 거예요. 그리스에서 처음에 시작된 게.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게 처음에는 마라톤이만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나라가 패망한 거예요. 지금 놋이라는 나라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철로 상징되는 나라가 있어요. 철로 상징되는. 그 철로 상징되는 나라가 뭐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로마예요. 로마. 로마라는 나라가 철로 상징이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었잖아요. 응? 오랜 시간을. 그랬다가 로마가 이제 망하잖아요. 로마가 어디에 망해요? 또 오토만에게. 지금 오스만이죠. 지금 오스만. 그 나라에게 망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AD 1453년에 망해요. 그 오토만이라는 나라가 정말 엄청난, 처음에 손바닥만 했던 나라가요. 나중에는 유럽 전체를 거의 지배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점점 뺏기다가 한 100년이 넘게 했죠. 그래도 70년인가 100년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손바닥만한 나라도 됐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그 오토만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언제? 1453년에. 지금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금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패망을 해요.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처음에 바벨론이 무슨 나라였어요? 시리아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또 어디한테? 은나라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때 그 페르시아와 메대가요 한 나라가 돼요.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면은 이란과 이라크가 하나였던, 그리고 그 주변이 전부 다 페르시아였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통일왕국이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하나를 된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와 그 전 지역이 다 지배를 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가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작은 나라였던 로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가 또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할 때까지 로마가 또 전 세계로 통한다 하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었어요. 꽤 오랜 시간을. 몇백 년을.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몇 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2200년 동안 건재했던 나라예요. 로마가. 2200년 동안. 그랬던 나라가 어디에 진다고요? 1453년에 오토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건국을 했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따라 건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나요? 주권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식민지였어요. 나라를 뺏겼으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주권이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도 어때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외국으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021세기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래요?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800만이라고 얘기해요. 800만. 그리고 또 800만이라는 또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합치면 얼마나 돼요? 1600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에서 사는 사람까지 하면. 근데 그 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다고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영국 총리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이 돼서 1948년 5월에 건국이 돼서 유엔에서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문회에서 말도 안 되는 청문회에서 막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좌파들이 더불어당에서 뭐라고 하죠? 1919년이 우리나라 건국이래요. 일제시대 때. 어저께가 2024년 8월 28일이지 어제가요. 어저께 더불어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뭐라 했어요? 노동부 장관 후보한테 기가 막혀가지고 1919년이 건국인데 왜 1948년이라고 하냐고 막.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그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때 나라가 있었냐? 식민지였다. 주권도 없다. 투표권도 없다. 나라를 잃고 헤매였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했단 말이냐? 나라가 있는데. 의원님 말대로 한다면 아니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하냐? 그랬잖아요. 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첫째. 그러면 1919년에 영토가 있었나요? X. 자, 둘째, 국민이 1919년에 국민이 있었나요? 국민이? X. 셋째, 주권이 있었나요? 1919년에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었나요? 투표했나요? 투표했냐고. X.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 공산 집단은 1919년이 건국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영토도 없어, 국민도 없어, 주권도 없어.
국민들을 선동질을 해도 이만저만이지. 문재양이 2018년도에 건국일 날, 건국일이 언제라겠어요?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래, 우리나라가. 문재양이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경악을 했잖아요. 18년도에 그랬어요, 18년도에. 박정근 씨,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 요원이 있었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랑 이 말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방금 뭐라 그랬죠? 김병주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박정근 뭐라 그랬죠? 부정 안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인원과 밖에 있는 인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영상에서는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면서 누가? 계엄군이, 누가? 요원들이. 그런데 왜 본관 안에 없었다고 말합니까? 본회의장 어디 있어? 본관에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시민여러분들. 과거 영상에는 김병주 만나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계엄군 있다 말하니까 아 맞다, 본회의장에 들어간 인원 있고 밖으로 들어간 사람 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 김용현 장관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요원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근데 그걸 차마 따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던 게 박정근의 과거 발언인데 왜 이제 와서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이 없었다 말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해야지.
우린 다 알아. 당신이 어떤 구라를 쳤는지. 김병주가 말했습니다.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곽정은 뭐라 그랬죠? 부정 안 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인원과 밖에 있는 인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당신 스스로 영상에서는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면서 누가? 계엄군이, 누가? 요원들이. 그런데 왜 본관 안에 없었다고 말합니까? 본회의장 어딨어? 본관에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 과거 영상에는 김병주 만나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계엄군이 있다 말하니까 아 맞다, 본회의장에 들어간 인원 있고 밖으로 들어간 사람 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 김영현 장관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요원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근데 그걸 차마 따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던 게 박정근의 과거 발언인데 왜 이제 와서 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이 없었다 말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해야지. 우린 다 알아. 당신이 어떤 구라를 쳤는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사람 말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얼마나 지금 바뀌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 부안해동하면요, 그들에게 부역하면요, 결국 뭡니까? 다 걸려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밝히는 게 비단 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와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고 있고 정말 많은 팩트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1%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언론들의 보도까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이라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이제 제발 거짓말 그만 치고 양심 선언하는 게 우선순위지 않을까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헌재 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 중요한 건 그 진실과 거짓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언론 보도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선정선동에 받아쓰기 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헌재 재판 과정 속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 속에서 바로 잡혀지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날 것이고 이 깨어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통령 탄핵 반대 관련된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요? 지금 싸움은 여론전이라고요. 이 여론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객관적 근거를 설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설득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요 알아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